안녕하세요. 오오라 매뉴얼 전문 사이트 발표를 맡은 우승관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그럼 발표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희 목차는 앞선 주와 동일한 순서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먼저 편향 및 문제점입니다. 편향의 자료는 제품 사용 설명서에 대한 시장 설문조사에 대해서 한국TC협회와 한샘UG가 공동 설문조사를 한 내용을 바탕으로 준비해 보았습니다. 설문조사 결과 대다수가 제품 사용 설명서에 대해서 불편함을 느낀다는 점을 알 수 있었습니다. 무려 54.6%가 제품 사용 설명서의 설명 부족으로 이해가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그 다음 각기 11.9%씩을 차지하는 불평사항으로 원하는 정보를 찾기 힘들다는 것과 글씨가 작아 읽기 어렵다는 내용이 뒤를 이었고 7.2%는 기타 다른 불편사항, 마지막으로 5.7%는 찾는 내용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토대로 한 문제점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먼저 사용자 입장에서의 문제점 중 첫 번째로 설명 부족을 말할 수 있으며 두 번째는 불필요한 내용이 많고 글만 있다는 점이 뒤를 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정작 자신이 원하는 내용이 없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기업 입장에서의 문제점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첫 번째가 기업 입장에서 고객의 요구사항에 대해 접근이 없다는 점입니다. 그 뒤를 이어 고객의 질문사항을 기업에서 하나하나 살펴봐야 한다는 점이 있었고 마지막 세 번째로 사용자의 불편사항과 매뉴얼을 작성해야 하는 추가 인력과 부서가 필요하다는 점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바탕으로 저희만의 해결 방안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 부족과 글만 읽는 점은 제품에 대한 설명 영상과 사진으로 해결하였습니다. 불필요하거나 없는 내용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제조사에서 준비한 PDF 파일과 보기 쉬운 UI로 해결하였습니다. 기업에서 고객의 요구사항에 대해 접근하기 어려운 점은 리뷰와 한 줄 평을 통해서 기업 입장에서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별도의 부서와 인원 관리를 해야 하는 문제점은 쉽고 빠르게 매뉴얼을 등록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로 해결하였습니다. 이로써 얻을 수 있는 이점으로 첫 번째, 서비스 최적화로 제품 사용에 관련한 서비스를 분산할 필요가 없다는 점과 두 번째, 피드백이 최적화되어 있어 사용자의 요구사항에 대해 접근성이 용이하다는 점, 세 번째는 편의성으로 여러 사이트를 이용할 필요가 없다는 점이 있었고 마지막 이점으로 의견 공유가 최적화되어 있어서 다른 사용자들과 제품에 대한 의견 공유가 쉽다는 점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 주요 기능입니다. 오오라 사이트의 주요 기능은 제품에 대한 정보를 포괄적이고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제작하였습니다. 매뉴얼은 사용자의 입장에서 지르지 않도록 보기 편하게 만들었습니다. 리뷰는 사용자가 원하는 제품에 대한 후기, 기업 입장에서 편하게 얻을 수 있는 피드백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만들었으며 마지막 팁이 있습니다. 팁이라는 이름에서 볼 수 있듯이 사용자면 제품에 대한 자신만의 노하우를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 어느 사용자든 자신의 지식을 웹에서 공유할 수 있는 사전인 위키피디아의 기능을 추가하여 사용자들의 노하우를 공유할 수 있는 카테고리 티키키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시연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개발되었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업 사용자 입장에서 서비스를 이용하는 상황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대구씨 이번에 나온 CF 파일 보내놨으니까 메일 확인하고 오후라에 제품 등록하고 매뉴얼 작성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 사이트는 개인 회원과 기업 회원이 있는데요. 기업 회원만 제품과 매뉴얼을 등록할 수 있기 때문에 기업 회원으로 가입해 보겠습니다. 회원을 선택하게 되면 약관 페이지가 나오게 되는데요. 약관에 동의한 후에만 가입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메일 인증 방식을 구현했는데요. 중복된 이메일로 가입할 수 없고 이메일을 입력 후 인증번호 받기를 누르게 되면 해당 이메일로 인증번호가 발급되게 됩니다. 비밀번호는 유효성 검사가 되어 있고요. 닉네임의 경우는 중복 검사를 해야 합니다. 일반 회원의 경우 바로 가입을 하게 되고 기업 회원은 기업정보 입력품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기업명, URL, 사업자 등록번호, 주소를 입력하게 되고요. 주소 검색 기능의 경우에는 포스트코디파이라는 오픈 API를 사용하였습니다. 회원 가입 후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하게 됩니다. 다음은 회원가입을 완료한 기업 회원이 등록하는 과정을 보겠습니다.
제품을 등록할 수 있는 건 매니저 및 기업회원만 가능하게 했습니다. 여기서 소분류를 선택하고 제조사에서 회원가입때 작성한 비트전자를 선택하고 나머지 입력 폼에 맞게끔 입력한 후 제품을 등록합니다. 등록된 제품을 보실 수 있고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직 유저들의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비난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제품을 등록했으니 제품에 대한 매뉴얼을 등록하는 과정을 보겠습니다. 기업 회원은 자신이 등록한 제품을 입력하여 매뉴얼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매뉴얼을 등록을 시작합니다. 매뉴얼 등록은 우측 상단에 보시면 용량제한을 30메가를 두었고 제품 카테고리에서 제품에 등록한 제품명을 선택한 후 확인 버튼을 누르게 됩니다. 첫 번째 화면은 매뉴얼 등록 기본 정보 입력 화면입니다. 첫 번째 항목으로는 이미지 파일을 입력하게 되면 오류가 떠서 입력하지 못하게끔 되고 첫 번째 항목은 PDF 파일만 입력하게 합니다. PDF 파일 입력하자마자 우측 상단에 현재 입력한 파일의 총 합계 용량을 볼 수 있습니다. PDF 파일을 입력한 후 파일에 대한 설명은 필수값으로 입력해야 됩니다. 더불어 PDF 말고 이미지를 추가하고 싶다면 밑에 하단 버튼을 클릭하여 이미지를 추가로 입력할 수 있습니다. 이미지 파일에 대한 설명도 마찬가지로 필수값으로 했습니다. 파일을 입력할 때마다 우측 상단에 파일 합계 총 용량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 버튼을 누르게 되면 추가 사항을 입력할 건지 안 할 건지 물어보게 됩니다. 추가 사항을 입력하지 않았을 시 바로 매뉴얼 등록이 되고 추가 사항을 입력하려면 등록 버튼 누르면 됩니다. 두 번째 화면은 제품에 대해 구성품 이미지를 입력하는 화면입니다. 첫 번째 화면과 마찬가지로 이미지 파일만 업로드 가능하겠고 파일 추가 시 용량이 뜨게 됩니다. 세 번째 화면은 제품에 대해 주의사항 및 유의사항을 입력하는 화면입니다. 두 번째 화면과 마찬가지로 이미지 파일 업로드 되고 파일에 대한 설명을 입력해야 됩니다. 만약에 파일에 대해 설명을 입력하지 않았을 시 다음 버튼으로 이동하지 못하게끔 구현했습니다. 다음은 제품에 대한 동영상 링크를 입력하는 화면입니다. 링크를 입력하고 링크에 대한 설명을 입력한 후 등록 버튼을 누르게 되면 매뉴얼이 정상적으로 등록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매뉴얼 등록한 매뉴얼을 확인해 보면 아까 첫 번째 화면에서 입력했던 PDF 파일과 설명을 볼 수 있고 이미지 파일도 확대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화면에서 입력했던 사진 및 설명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화면도 마찬가지고 링크를 입력하면 동영상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게끔 했습니다. 설정 잘못한 거 아니야? 매뉴얼 한번 찾아봐. 근데 매뉴얼만 따로 모아놓은 사이트 있던데. 이어서 일반 사용자의 사이트 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기업 회원과 같이 회원가입을 통해서 사이트를 이용할 수도 있지만 이번에는 SNS 로그인, 페이스북, 카카오 또는 구글 계정으로 이용해서 사이트 이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카카오 계정으로 한번 로그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메일 또는 전화번호를 입력하고 비밀번호를 입력해서 로그인을 하게 되면 카카오톡에서 설정해놨었던 프로필 사진과 닉네임을 바로 가져올 수 있는 점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헤더에 있는 돋보기 버튼을 눌러서 에어팟에 대한 매뉴얼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검색을 하게 되면은 제품과 매뉴얼, 리뷰와 팁에서 해당 키워드가 있는 게시물을 가져오게 되는데 만약에 검색 결과가 없을 경우에는 검색 결과가 없다는 창과 함께 해당 팁이 비활성화되게 됩니다. 이제
PDF 파일을 바로 다운로드 받을 수도 있고요. 일반 설명에 대한 사진과 설명, 사진과 설명, 사진과 설명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URL을 구성하였습니다. 구성품 탭 같은 경우에는 기업 회원이 해당 제품에 대해서 어떤 구성품을 주는지에 대해서 간단한 사진과 설명으로 구성했고요. 주의사항도 마찬가지로 주의사항에 대해서 사진과 설명으로 볼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또한 동영상도 아까 기업 회원이 걸어놓았었던 링크를 통해서 바로 볼 수 있도록 구현하였고요. 댓글도 입력할 수 있게 되며 본인이 쓴 댓글의 경우에는 수정과 삭제 버튼이 활성화되게 됩니다. 네, 그 다음 만족도 평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방금 전에 올린 에어팟에 대해서 만족도를 등록해 보겠습니다. 제품 카테고리에서 원하는 제품을 누르면 왼쪽 바에 만족도를 제품 카테고리에서 원하는 제품을 누르면 왼쪽 바에 만족도를 올릴 수 있는 버튼이 있습니다. 평가하기 탭을 누르게 되면 별의 개수를 선택할 수 있는 창이 뜹니다.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이 제품은 너무 마음에 들어서 5점씩 적었습니다. 간단한 한 줄 평도 적어 보았습니다. 등록 버튼을 누르게 되고 바로 적용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다시 만족도 버튼을 눌러보면 평가하기 탭은 사라지고 내 평가 탭만 남아 제가 올린 만족도만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다음 자기만의 팁을 공유할 수 있는 티키입니다. 어떤 사용자가 대단한 노하우를 써서 올렸네요. 그런데 이게 뭐죠? 주제는 에어팟인데 누가 갤럭시 버즈 사진을 올려놨습니다. 글의 취지와 맞지 않기 때문에 제가 한번 변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변경은 오라 회원인 경우에만 가능하고 아래 변경 버튼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기존의 갤럭시 버즈 사진을 선택하여 제거한 뒤 제 폴더에 있는 에어팟 사진으로 바꿔보겠습니다. 네, 정상적으로 바뀐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관리자 시점입니다. 며칠 뒤 관리자가 게시물을 검토하고 있는데요. 관리자는 히스토리 버튼을 통해서 과거 게시물로 롤백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전 에어팟 게시물에 또 누가 갤럭시 버즈 사진을 올려놨습니다. 히스토리 버튼을 눌러 이전에 승환 회원이 올린 정상적인 팁으로 다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정상적인 게시물임을 확인을 하고 롤백 버튼을 누르게 되면 정상적으로 적용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제품에 대해서 리뷰를 등록할 수 있는 리뷰 게시판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리뷰 게시판 첫 번째 인덱스에 들어가게 되면 등록된 제품에 대해서 리뷰를 입력할 수 있도록 등록된 제품에 대한 썸네일들이 나오고 위에 있는 검색바에서 제품명으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이제 LG V60에 대한 리뷰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제품 페이지에 들어오게 되면은 제품의 썸네일과 제품 이름 그리고 기업명, 만족도 평가를 간략하게 볼 수 있고 아래에 있는 리뷰 등록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리뷰를 새로 등록할 수도 있습니다. 리뷰 제목에는 80자의 제목 제한이 걸려 있고 내용은 리치 텍스트 에디터를 이용해서 이미지를 쉽게 삭제할 수 있도록 구현했습니다. 이제 리뷰 디테일로 들어가게 되면 가장 위에 커다랗게 제목이 나와 있고 그 아래에 이 글을 등록한 회원에 대한 간략한 정보, 그 아래에 내용이 나오게 되는데요. 아까 매뉴얼과 마찬가지로 댓글도 입력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기타 기능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지사항입니다. 게시판 형식으로 구현하였고요. 상세 조회를 하게 되면 좌측의 제목, 우측의 내용이 표시되게 됩니다. 일반 사용자는 조회만 가능합니다. 관리자의 경우에는 색일 버튼이 표시가 되고 공지사항 등록성은 리치 텍스트 에디터를 적용하였습니다. 변경과 삭제도 가능합니다. 다음은 FAQ입니다. 글 제목을 누르면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고 카테고리별로 볼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등록과 변경 삭제는 관리자만 가능합니다. 다음은 1:1 문의하기 기능입니다. 먼저 일반 사용자의 경우 문의하기를 누르면 문의 유형을 선택하실 수 있고 제목과 내용, 파일 등록이 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 등록된 답변이 없다고 표시가 됩니다. 다음은 관리자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관리자의 경우 질문 유형별로 볼 수 있는 기능이 있고 미답변 질문만 모아서 볼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답변 시에도 파일 첨부가 가능합니다. 답변을 하게 되면 답변 여부가 답변 대기 중에서 답변 완료로 바뀌게 됩니다. 마이 페이지 기능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내가 쓴 게시물입니다. 자유 게시판과 리뷰 게시판에 자신이 작성한 게시물을 모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내 정보 수정 기능인데요. 비밀번호 인증 후 이용이 가능합니다. 회원명과 별명, 전화번호 변경이 가능하며 변경 시 바로 적용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프로필 사진은 좌측 메뉴에서 변경이 가능하며 역시 변경 시 바로 적용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프로필 삭제 시 기본 사진으로 변경됩니다. 비밀번호 수정의 경우에는 일회성 검사가 되어 있으며 변경 시 로그아웃이 되도록 구현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업정보 수정 기능인데요. 일반 회원의 경우에는 좌측 메뉴에 기업정보 수정이 표시되지 않습니다. 역시 변경 시 바로 적용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회원 탈퇴 기능입니다. 탈퇴 관련 약관이 설명되어 있으며 약관 동의 후 탈퇴가 가능합니다. 비밀번호를 입력하시면 탈퇴가 완료됩니다. 마지막으로 비밀번호 찾기 기능입니다. 회원명과 이메일을 입력하시면 해당 이메일로 임시 비밀번호가 발급됩니다. 이상으로 시연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스템 아키텍처입니다. 먼저 시스템 연계 구조들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데이터를 담고 있는 데이터베이스에서 서버로 데이터가 전송이 됩니다. 서버는 웹브라우저에 정해져 있는 형식으로 브라우저에 뿌리게 됩니다. 웹브라우저에서는 외부 API 중 주소 API와 유튜브 API를 통해 주소 정보와 영상을 얻어오며
서버와 브라우저 간의 SNS API를 사용하여 사용자 입장에서 쉬운 로그인과 보안에 대한 검증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소프트웨어 구조도입니다. 저희 오라 사이트의 데이터베이스로 마리아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였으며 백엔드에서 오류 사용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로그4j를 사용하였습니다. 데이터베이스에서 효율적으로 데이터를 뽑을 수 있는 라이브러리인 마이바티스와 개발자 입장에서 데이터 제어를 편하게 할 수 있게 도와주는 스프링 프레임워크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백엔드에서 보내는 데이터를 제이슨 데이터화 시켜주는 잭슨 라이브러리를 사용하였으며 서버는 톰캣 서버를 사용하였습니다. 외부 API는 앞서 말했던 SNS 로그인할 때 사용했던 카카오, 페이스북, 구글 API를 사용하였으며 주소 API는 국내 포이시스사가 자체적으로 배포하는 오픈 API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매뉴얼의 영상을 통해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유튜브 API를 사용하였습니다. 저희 프론트엔드 쪽에서 사용하는 기술들과 라이브러리입니다. 사이트에 뼈대는 HTML을 사용하였습니다. 사이트에 살로 표현할 수 있는 CSS와 CSS의 라이브러리, 부트스트랩과 폰트어썸, 애니메이트 CSS를 사용하였습니다. 사이트를 움직이도록 해주는 근육이 되는 기술로서 자바스크립트를 사용하였습니다. 수치를 표현할 차트와 레이디오, 페이지를 역동적이게 표현할 풀페이지와 와우, 사용자가 편하게 쓸 수 있는 트림 큐 에디터, 사용자에게 보기 좋은 알림창을 위해 사용한 스윗 알락과 토스트알, 그리고 사진을 누르면 확대해주는 라이브러리 마그니픽 팝업을 사용하였고 총괄적으로 비동기 형식으로 처리해주기 위해 사용한 jQuery까지 다양한 라이브러리와 기술을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저희가 개발할 때 사용한 도구입니다. 기본 운영체제는 우분투를 사용하였고 기본적인 백엔드 쪽 프로그램 언어는 자바, 프로그램 에디터로는 이클립스와 비주얼 스튜디오를 사용하였으며 효율적인 라이브러리 관리를 위해 그레이드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앞주와 마찬가지로 웹 라이브러리를 효율적이게 관리 및 사용하기 위해서 Node.js와 npm2를 사용하였으며 웹 브라우저는 크롬, 서버로 아파치 톰캣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형상 관리 툴로서 깃프레그램을 사용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팀원 소개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팀장 최익현입니다. 좋은 강사님과 좋은 팀원 만나 6개월 정말 알찬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모두 취직 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팀원 우수환입니다. 저 또한 좋은 강사님 만나서 지금까지 몰랐던 기술들 포함해서 좀 제대로 알지 못했던 기술들까지 좀 더 제대로 알 수 있게 되었고 6개월간 팀원들이랑 같이 생활하면서 같이 의견 소통하는 방법이랑 이런 걸 좀 많이 자세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다들 이제 취업 전선에 나가게 되는데 좋은 곳 취업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팀원 김외주입니다. 우선은 6개월 동안 항상 열정과 애정으로 가득히 저희 지도해주신 강사님께 가장 감사드리고요. 또 사정상 같이 하지 못한 팀원들을 포함해서 저희 팀 모두랑 동기들 모두 좋은 데 취업해서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대구입니다. 처음 코딩을 배우면서 프로젝트를 할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수련날이 오긴 오네요. 가끔 자주 오기 쉬시면서 가르쳐주신 강사님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 코딩 스쿨 수강생분들 모두 좋은 곳 취직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